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양대학교 의료공간디자인학과 이현진 교수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 캠퍼스 구경을 할 겸 우리 건양대학교 강의실로 방문을 해서 약 2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던 진로체험 프로그램이었는데 코로나19로 대면 진행이 어렵게 돼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어 나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학과에 궁금한 점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짧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감염에서 안전한 의료 공간 설계라는 주제로 진로 체험 소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세 가지를 소개를 좀 오늘 할까 해요. 첫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축 공간에 대한 변화에 대한 내 이야기를 살짝 조금 시작으로 의료 공간 디자인학과의 교육을 통한 진로 취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오셨을 경우에 진행되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다음의 주제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집단 감염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건축, 공간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게 됐고 또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고 또 학교에서는 온라인 강의, 또 회사에서는 화상회의나 재택근무 등 사무실들은 점점 비어가고 있고 우리 거주하는 집에서는 부모님이 업무를 하시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학업을 해야 되는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카페나 레스토랑, 놀이시설 이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변화했죠. 하지만 환자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감염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진들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나라에서나 입을 것 같았던 우주복들, 이런 PPE 보호복들이 방송이나 또는 여러분 주변의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이제는 쉽게 볼 수 있게 됐고요. 이렇듯 백신을 통한 전 세계 사람들이 면역력이 형성이 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모습들, 우리가 앞으로 과거의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들과 지금 약 1년 반 정도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축 공간의 변화를 예측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그래프와 다이어그램 많이 보셨죠? 인구의 20% 이상이 65세가 되는 초고령 사회가 일본은 2006년에 이미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2026년에 곧 다가온다고 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인 요양시설의 확충들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아직 그 시설 환경이라던가 복지에 대한 대책들은 많이 열악한 상황이고요. 뉴스에서 항상 요즘 보도되고 있는 게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취약자들, 노인들이 특히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입소인들의 집단 감염이 발생이 되면서 앞으로 이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문제점들도 크게 변화와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수술실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어요. 꼭 그 환자를 앞에다 놓고 막 험악한 이런 환경의 수술실이 아니라 거의 오락하는 느낌의 것으로 컴퓨터 앞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볼 수 있게 됐고요. 또 각종 설비의 도입으로 감염에 놓여 있는 환자들을 좀 더 쾌적하고 청결도가 유지된 환경에서의 어떤 수술실도 가능하게 됐고요. 각종 진료실들은 환자 중심, 치유 중심의 진료실로 바뀌어가고 있고 첨단화되고 있는 의료 장비의 변화로 앞으로 우리가 접하게 될 의학, 의료의 환경들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갑작스럽게 발생되고 있는 이 집단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료 환경들은 더 이상 환자들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모듈형 음압격리 병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중국에서 시작된 디자인이었는데 코롱이라는 건설 회사에서 이거를 도입해서 단 22일 만에
조립형으로 간단하게 이 음압 격리 병실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형태의 어떤 의료 환경에 대한 시급한 변화, 또 여러분 워킹 스루라던가 뭐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들에 대한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K 방역이라고 해서 급속도로 되게 아이디어하게 보급되고 있는 이 현 상황에서 의료, 감염,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바뀔 건축 공간의 모습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생각들이 우리 삶에 충분하게 쾌적한 환경들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 하이티에 있는 한 결핵병원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Can design improve tuberculosis care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 결핵병원의 디자인 시작이 결핵균이 가지고 있는 이 결핵균들이 햇볕에서는 교차 감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어떤 의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이 디자인에 적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사실은 조금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했지만 항상 햇볕이 내리쬐는 아프리카 나라에서는 환자들을 가둬두는 게 아니라 햇볕에 내보냄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충분히 이 중정 공간 그리고 외부에 면한 복도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요. 하지만 내부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내부 병실에서는 철저하게 사람 사이에 격리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 같은 병원이 아니라 내 집 같은 병원으로 이런 치유 공간을 제공하는 것들을 디자인 아이디어로 활용한 아니고요. 결핵 치료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동안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규칙적인 치료가 되지 않으면 낫지 않는 병이라고 합니다. 많은 결핵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환경적인 이유로 이런 치료를 꾸준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결핵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겉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질병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결핵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 치료에 대한 격리시설의 부족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공간의 설계는 사실은 우리 건축가 또는 디자이너들이 좀 더 나은 공간을 제안함으로써 또 제공함으로써 이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서 빠른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디자인을 통한 어떤 치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우리 학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소개시켜드릴 이 주롱 커뮤니티 하스피틀은 최근에 지어진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병원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합병원이라 하면 굉장히 컴팩트하고 박스로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거대한 어떤 병원의 모습이었다면 이 싱가포르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꽃잎 모양의 물결들이 인면에서 춤을 추고 있고요. 제일 독특한 부분 중 하나는 싱가포르는 굉장히 더운 나라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병원은 맞바람이라는 걸 이용을 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인실, 여러 침상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경우에는 창문에 면한 침대는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있을 수 없는데 다음과 같이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뭇잎 모양으로 병실을 만들었고 또 각 나뭇잎 끝에다가 창문과 하나의 병상에 하나의 창문을 설치함으로써 내가 누웠을 때 천장만 바라보고 커튼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외기에 면한 바람도 맡을 수 있고 또 꽃들이나 나무들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게 이 병원의 특징이고요. 재미있는 거는 죄송합니다. 다음과 같은 평면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박시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선풍기의 팬 모양으로 설계를 한 게 다음과 같은 어떤 맞바람의 흐름들을 조금 가져가고 공기에 그 숨통을 댈 수 있는 바람길을 마련해 줬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되게 뿌듯한 거는 이 병원이 우리나라 GS건설에서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설계는 우리나라에서 하지는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GS건설이 싱가포르에서 이거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병원 건축의 경험이라던가 위상이 높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의료공간디자인학과의 교육과 또 이 교육을 통한 진로, 취업에 대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복잡한 다이어그램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학과를 통해서 건축 설계, 인테리어 디자인을 양성하는 게 우리 학과의 교육 프로그램에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메디컬 플래너라는 어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어떤 특화 교육이 우리 교육에 지금 녹여져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메디컬 의료 공간을 설계함에 있어서 의료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을 두어서 의료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메디컬 플래너의 역할이 이미 갖추어져 있고요. 국내에서도 3, 4계열의 설계사무소에 있는 사무건축이라던가 정린건축, 간sam건축, 힐링건축 등 우리나라 열성과랑 안에 꼽히는 많은 대형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이미 메디컬 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종합병원의 시설팀이나 기획팀에서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감염에 대응하고 또 변화하는 고령화에 대한 질병의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병원 시설의 계속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들을 충족하고자 각 병원에서 이런 메디컬 플래너들을 갖추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면 크게 설계자와 디자이너와 컨스트럭션 하는 건설사가 크게 나뉘고요. 이 얼마나 잘 디자인을 했는지 이것들을 잘 건설해야지만 우리가 좋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듯이 우리는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도 건축가뿐만이 아니라 구조설계사 또는 설비, 전기, 조경, 토목, 인테리어 등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서 건물은 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이 협업 중에서도 건축가 또는 인테리어 또는 메디컬 플래너 게다가 시공사로 취업할 수 있는 공학적인 어떤 엔지니어를 구축하고요. 또 CM이라고 하는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를 쪽으로 진로 취업을 나갈 수 있습니다. 이 CM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디자인을 설계를 하고 이것들이 잘 그 도면대로 디자인 의도대로 건설이 되는지를 감독하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설계와 그것도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우리 전문가들을 양성을 하는 거를 주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살짝 지우고 넘어갈게요.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교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건축학과에서 배우고자 하는 건축 교육 프로그램과 인테리어 학과에서 배우는 인테리어 교육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학년, 2학년 때는 일반 건축과 일반 인테리어를 배우게 되고요. 3, 4학년 때는 의료를 중심으로 한 심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매 학기마다 여러분 여기 잠깐만요. 여기 보여지시는 것처럼 창의 설계 1, 2, 공간 디자인 1, 2, 의료 공간 디자인 1, 2 이렇게 종합 설계 1, 2까지 해서 매 학기 3개에서 4개의 스튜디오로 구성된 설계 교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설계 교과목에서는 작게는 주택 설계부터 크게는 종합병원 설계, 또 졸업 설계 때는 다양한 도시 설계, 재생 설계부터 시작해서 상업, 학교 시설까지 일반 건축에 이르는 작품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설계를 작품을 진행하기 위한 디자인 툴인 CAD나 일러스트, 포토샵, 빔, 맥스, 레빗, 스케치업 이런 2D, 3D 프로그램 교육들이 각 교과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 3학년과 4학년이 가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병원 건설 및 친환경 건축 랩에서는 시공사나 감리회사나 친환경 설계사무소로 진로 취업을 가게 되고 의료 건축 설계 계획 랩에서는 건축 설계사무소 또 헬스케어 공간 디자인 랩과 치유 공간 디자인 랩에서는 인테리어 설계사무소로 진로를 가게 돼서 좀 더 심화 교육을 3학년과 4학년 때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거는 2학년 1학기 때 하게 되는 주택 설계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거는 4학년 때 인테리어 쪽으로 진로 취업을 하게 된 친구들이 한 졸업 작품입니다. 이거는 의료 열차라고 해서 열차, KTX 같은 열차 안에서 긴 시간, 보내는 시간 안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의료 열차를 설계해서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이거는 건축 설계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한 스튜디오에서 한 작품인데 부산이라는 지역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국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국제 의료 호텔을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이라는 해양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컨셉으로 잡아서 바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도, 웨이브의 어떤 형태들을 건물에 도입을 시켰고 대지에 대한 분석과 매스 계획을 통해서 각층 평면과 대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조형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게 되고 최종은 패널과 3D 프린터를 이용한 모형, 아크릴을 이용한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전 메디컬 캠퍼스에 오게 되면 보시게 될 새병원입니다. 올해 2021년 5월에 개원을 좀 전에 했고요. 5월 3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 새병원이 지어졌는데 요 부분이 새병원이고요. 여러분들 우리 의료공간디자인학과가 있는 의료공과대학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뒤쪽에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대학과 사이버대학들이 포진해 있고 또 향후 부대시설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게 대전 메디컬 캠퍼스입니다. 이 건양대 새병원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간상건축에서 건축 설계와 인테리어 설계 그리고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감리를 전부 다 했어요. 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별도의 인테리어 팀과 감리팀을 가지고 있고 시공사는 계룡건설로 갔습니다. 재미나게도 이런 의료 설계를 하는 유수한 회사들의 우리 의료공간디자인학과 졸업생들이 간삼에도 지금 가 있고 또 간삼 감리팀에도 가 있고 계룡건설에도 이미 진로 취업이 돼 있어서 이런 어떠한 탄탄한 어떤 진로 취업의 길들이 잡혀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초기에 이 병원을 설계할 때 물론 지금은 졸업했지만 설계가 꽤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 우리 학과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같이 컨셉이라던가 개념을 잡는 작업들을 수업 시간에도 하고 그것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조금 지켜본 프로젝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도면들을 우리가 배치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대지와 건물의 관계를 표현하는 도면들이고요. 이거는 평면도라고 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1층 평면도인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내부 공간의 수평적인 어떤 동선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도면. 이거는 인면도라서 건물의 형태라던가 재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도면이고요. 얘는 단면도입니다. 얘는 지하층과 지상층의 관계, 각 층과의 연관 관계들을 수직적으로 표현한 도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에 오게 되면 이런 도면들을 여러분들이 다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얘는 내부 투시도입니다. 얘는 맥스 프로그램과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부 공간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 모습들이고요. 우리 설계 시간에 이런 인테리어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구 디자인과 조명 계획들, 그 다음에 각 공간의 색채 계획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나마 우리 진로 체험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여러분들과 만들기를 할 수는 없지만 프로세스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팀별로 재밌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좋은 병원이란 무엇일까? 환자 입장에서 좋은 병원, 의료진 입장에서 좋은 병원에 대한 서로 의견 나누기를 브레인스토밍이라던가 마인드맵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들을 좀 정리하고요. 세 번째로는 병동 공간에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또 나누게 되고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병실의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도대체 병동을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설계를 할까? 몇 가지 조건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레고 블록을 이용해서 병실 모형을 만드는 작업으로 한 9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병원은 휠체어를 타고 예약된 진료실로 들어오는 환자의 마음부터 공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 받을지 모르는 환자복을 입은 오랫동안 입원해온 노인분들의 심정, 또 의료진이 막 어려운 영어로 전공 영어로 설명을 하는데 나는 그 진료 병명이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좀 어려운 입장에 처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환자들의 공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공간들을 아래 보시는 것처럼 발표도 하고 포스트잇으로 붙이고 또 여러분 의견을 팀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병동 공간에 여러분 보시는 사진이 뭔가 하면 음압 격리 병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차갑죠. 앞에서 우리 건양대 병원의 따뜻하고 막 블링블링한 이런 색감에 대한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찬 바닥과 벽과 천정의 모습, 햇볕은 아주 작은 창문으로밖에 들어오지 않고 또 이 음압 공간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오염된 병실에 오염된 공기를 빨아내기 위해서 뭔가 계속 환기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요. 보시는 간호사실에는 항상 유리로 환자 공간과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에 놓여 있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느낌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여러분 이거 뭔 것 같아요? 전시실 같은가요? 사무실 같으신가요? 호텔 같으신가요? 음악당 같기도 하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즐겨보던 슬기로운 의사생활 촬영 현장이자 요즘 핫한 이화대학교 병원입니다. 이처럼 되게 열악한 환경도 있고 되게 그렇지 않고 호텔 같은 리조트 같은 환경들도 여러분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이런 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음압격리 병실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환자 입장에서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병실에 대한 설계를 다음에 설계한 조건으로 가져갑니다. 어떻게 하면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거리 두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환자들이 휠체어 탄 환자들이 배리어 프리를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지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외부로 보여지는 자연들을 창을 통해서 어떻게 끌어들이는 치유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공간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지는 거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들도 많지만 되게 아이디어란 작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발표하고 작품을 공유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내가 좀 더 많은 얘기들과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짧은 시간 주어진 시간 내에 얘기를 하려니 사실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직접 만나서 질문도 받고 여러분의 작품들을 어떤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면서 의료공간 디자인학과 진로 체험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무 반가웠습니다.